박찬호 씨가 당시에 광고를 몇 개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최초로 기억해요. 네. 대한민국 PC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에요. 예. 요게 이제 97년이고요. 네. 97년이다 보니까 IMF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컴퓨터도 이때 유동성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 그 유동성 위기를 단숨에 해결한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케빈 최재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세진 영상 보셨어요? 조회수?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은 딱히 할 게 없어서 한 게 많이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저희 대만 편도 그랬던, 대만 메인보드 편도 사실 뭐 할까 하다가 골라서 하신 거고. 떠올라서 아 이거 하면 재밌겠다라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세진편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업체 이야기도 해주세요, 저런 업체 이야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네네네. 그거를 업체를 하나 떼서 세진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아 이거 묶어서 그러면 한 방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를 좀 재미있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CF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지금은 컴퓨터 관련 TV 광고가 없죠. 그렇죠. 네, 없어요. 근데 이제 80년대와 90년대는 컴퓨터 TV 광고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광고들을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걸로 오늘은 하고 아무래도 컴퓨터 관련 광고는 대기업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은 좀 대기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 네. 다음 편에는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광고부터 보나요, 저희? 예, 먼저 이제 80년대부터 한번 보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PC가 등장한 게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쵸. 교육용 PC 사업 하면은 보통 90년대 교육용 PC 사업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게 2차고요. 네. 1차 사업이 82년부터 84년 정도에 1차 사업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애들한테 교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정부에서 대량으로 PC를 보급하던 게 그때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대기업 위주로 PC 시장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또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광고를 몇 개 보실 건데요. 네네. 이제 금성 페미컴, 삼성의 SP1000, 대우의 IQ1000, 그 다음에 IQ2000, 그리고 삼보 트라이젠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네. 컴퓨터의 생활과 금성 페미컴. 컴퓨터 세대에겐 컴퓨터 교육을 시키세요. 어려운 과목을 쉽게 이해시키는 학습 시스템, 복잡한 사무 처리, 가사 관리, 오락 게임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아빠, 난 컴퓨터 박사가 될 테야.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금성 페미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보신 적 없죠? 거의 없죠. 보실 수가 없죠. 그쵸. TV에서 본 적은 없죠. 네, 저도 없어요. 아. 네, 저도 이거는 데이터를 보고 찾은 거지 직접 제가 TV를 본 시절은 아니에요. 너무 옛날이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는 걸로 하시죠. 금성 페미콤은 이게 Z80 CPU를 채용한 PC고요. IBM PC처럼 네.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만든 제품이에요. 금성에서. 아, 그냥 직접. 네. 이게 또 완전 자체 구역이 아니고 일본산 클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네. 그쵸. 그때는 옆에 나라 거 많이. 네, 그때는 이제 채용했으니까. 일본 거를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금성과 LG가 PC 시장에서 두각을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글쎄, 뭐가 있을까? 나중에 나온 그램. 아, 네. 노트북. 그 이전에는 주목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만들어서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SP1000이에요, 삼성. 네네네. 요것도 자체 규격이에요. 아, 네, 이것도 제가 삼성에서 조사해보니까. 네. 퍼스컴의 베스트셀러 삼성 퍼스컴은 자녀들에겐 좋은 가정교사죠. 게임은 물론 아빠 사무 처리도 척척, 엄마 가계부 관리도 척척. 우리는 삼성 퍼스컴 가족. 금성 퍼스컴. 일본 샤프 클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샤프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컨버전에서 만들면 돼. 소프트웨어가 좀 있어요. 이 SPC1000 베이스로 소프트웨어 만들기 경진대회. 상도 주고, 뭐 게임도 만들고, 무슨 응용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진대회에 출품된 좋은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아까 금성 페미컴보다 좀 있는 거예요. 삼성이 국내 시장에서 PC 1위를 달성한 게 매직 스테이션부터예요. 아, 그쵸. 그 이전에는 삼성도 콤라인이에요. 펜티엄 시절. 요때 히트작이 IQ1000이에요. 그리고 IQ2000. 퍼스널 컴퓨터의 혁신 MSX 방식 대우 퍼스컴 IQ1000 이제 어떤 MSX 방식 퍼스컴과도 소프트웨어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학습용으로, 사무용으로, 가정용으로 풍부한 소프트웨어. 대우 퍼스컴 IQ1000 대우전자. 컴퓨터 영어 시간. Everybody laugh. Everybody cry. 엉엉엉엉. 영어 수학 재밌게 학교 공부 알기 쉽게 컴퓨터라 척척척. 아하 모두 함께 IQ2000. 내년부터 컴퓨터는 학교 정규 과목이에요. 교육용 컴퓨터는 IQ2000. MSX죠. 맞아요. 네, MSX예요. 그래서 그래요. MSX 베이스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들여와서 쓸 수 있다 보니까 IQ1000과 IQ2000이 당시 시장 점유율 넘버원이었어요. 대한민국 컴퓨터 넘버원. 네, 대우. 요때 대우는 대우 통신이 아니고요. 대우 전자예요. 네. 태초에 도구가 있었다. 이제 삼보 트라이잼이 있다. 더 편리한 컴퓨터의 미래를 창조하는 컴퓨터 전문 회사 삼보 컴퓨터. 네 번째로 보신 광고가 삼보 트라이잼이에요. 네네. 요게 이제 최초의 삼보 광고. 광고에 나왔던 제품이 IBM PC XT예요. 예. 요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애플2 클론을 팔았어요. 예.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 대우가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삼보가 많이 팔았고요. 왜냐면 애플2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많은 제품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할 거 많은 거.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삼성과 금성은 어디에 많이 팔았냐면 정부 납품, 교육용 PC 납품을 많이 팔았어요. 학교 뭐 이런데. 학교 이런데 학교 컴퓨터실. 그리고 삼보와 대우도 교육용 납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용 시장과 납품 시장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삼보와 대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삼성도 MSX가 있긴 있었어요. 예. 금성도 MSX 계열이 있었고요. 이 광고에서 나온 제품은 아니고 다른 제품이 있었어요.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SPC800. 학교 컴퓨터실에서 제가 쓰던 게 요거였어요. SPC800. 오랜만에 옛날 광고 봤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광고 4개는 개인용 PC 광고예요. 네. 근데 지금 보여드릴 광고 2개는요, 개인용 PC 광고는 아니고요, 기업용 PC 광고예요. 네, 보여드릴 게 현대전자, 현대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IBM 광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현대전자가 펼치는 다양한 컴퓨터의 세계. 교육용 컴퓨터에서 사무 자동화용, 전문가용 고성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대전자는 더욱 편리한 컴퓨터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고도 정보화 시대를 열어가는 현대 컴퓨터, 현대전자. 치밀한 대회 준비, 완벽한 경기 운영, 신속한 결과 처리, 성공적인 아시아 경기와 서울올림픽을 위해 한국 IBM은 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IBM. 기업용, 납품용이란 느낌도 좀 나고. 뭔가 앞에서 본 광고와 메시지가 좀 다르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기업 브랜드 홍보하는 느낌이 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회사가 굉장히 최첨단 회사야. 뭐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 예. 좀 있죠. 브랜드를 더 광고하는. 예, 브랜드 광고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좀 분리했고요. 네. 우리나라가 80년대 86 아시안 게임, 네. 88 올림픽 하면서 네. 전산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때였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IBM이 이제 그 점으로 이제 기업 브랜드를 하려는 것 같고, 현대컴퓨터는 지금 굉장히 제가 독특해서 한번 가져왔는데, 당시에 삼성이나 LG나 금성이나 대우나 다 개인용 PC, 그 다음에 교육용 납품 PC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면, 현대가 의외로 이 기업용 전산 시장에 관심을 보였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기업용 시장에서는 나름 시장 점유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삼성이나 금성보다 더. 대기업 계열사잖아요. 네. 대기업 계열사가 다 지금 컴퓨터 회사가 하나씩 다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80년대는 개인용 컴퓨터 시장보다는 기업용 컴퓨터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현대라 그러면 현대 계열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최첨단이잖아, PC가 당시에는. 네. 왜 남의 걸 사서 깔아? 내가 하면 되지. 직접 하면서 만들어서 주면 네. 되니까. 그래서 다 대기업마다 PC 사업부가 있는 이유가 자사, 그룹사, 계열사의 전산화를 주도하는 업체. 지금도요, 모든 대기업이 전산을 담당하는 계열사가 다 있어요.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삼성 SDS. 표 브랜드가 유니텔. 네. 예, 접속, 영화 그쵸. 접속에 예, 나왔던 예, 예. 유니텔. 요 두 업체 광고가 당시에 그쪽을 주력으로 하는 현대전자와 IBM의 광고였습니다. 90년대인가요?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어떤 광고가 있었나요? 이제 89년으로 옵니다. 네. 예. 89년이 되면 제가 지난번 그 2년 전에 우리나라 교육용 PC 사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편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저 옛날 거 못 봐, 나. 말을 너무 못해. 정돈이 안 된 느낌이 네. 있죠. 그 89년, 90년이 되면 정부에서 2차 교육용 PC 사업을 벌입니다. 네. 이때 선택된 게 16비트 IBM PC XT예요. 예.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8비트에서 16비트로 태세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IBM PC, 현재 PC 시장이 형성이 되는 네. 때가 요때예요. 요때를 놓치지 않고 대기업 계열사에서 교육용 PC 광고를 네. 때립니다. 이제 삼성의 알라딘, 금성의 파트너, 대우의 IQ 슈퍼. 요 세 개 광고를 보실 거예요. 한번 보시죠. 깨어나라 놀라운 힘 알라딘 삼성 교육용 컴퓨터는 알라딘으로 불러주세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알라딘. 이 광고는 보신 기억 나세요? TV에서 라이브로? 아니요, 저는 이때 애기였을 거예요. 네. 저는 이때부터는 봤어요. 이때부터는 제가 본 광고예요. 실제로 제가 구매한 PC가 금성 파트너예요. 94년까지 썼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남들 486 나올 때 XE 쓰고 있었어요. 일찍 사서. 네. 예.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추억이 있는 광고고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삼성의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기업용으로 판매하고 있던 IBM PC XT를 튜닝한 거예요. 예. 그 제품을 다이어트를 해서 가격을 좀 뺀 버전. 예.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새로 붙입니다. 그게 삼성의 알라딘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성도 그렇게 공급하던 기업용 PC를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염가 버전으로 만든 거고요.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때 PC가 없었어요. 없었나요? 예, 대우가. MSX 만들고 있어요, 대우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대세가 16비트로 바뀐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긴 벼락 맞았지. 이때 당시에 16비트 전환을 반대한 업체가 대우래요. 그쵸, 자기네들 목숨줄이 달려. 무슨 일 달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우가 86년에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네. 미국 회사. 코로나 데이터 시스템즈. 이름 지금 참 들어보면 이상하긴 하다. 이름도 더러워요. 그래서 그 회사의 PC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대우전자의 IQ 슈퍼로 출시합니다. 야, 이 한 대에 담긴 큰 꿈을 생각합니다. IQ 슈퍼. 기술로 넓혀가는 컴퓨터의 세계. 소프트웨어가 풍부한 컴퓨터 IQ 슈퍼. 대우전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IQ 슈퍼와 삼성의 알라딘은 그래픽카드가 허큘러스예요. 네, 파트너는 CGA고요. 그래서 게임이 안 돼요. 그 금성껏 한 번 사람들이 피 봤어요. 금성 PC 파트너. 금성 PC 파트너로 시작하는 컴퓨터의 세계. 빠르고 쉽게 배우는 16비트 교육용 컴퓨터 PC 파트너. 파트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교육용 컴퓨터 금성 PC 파트너. 허큘러스를 먼저 지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CGA를 심CGA라는 에뮬레이션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큘러스가 훨씬 더 호환성에 유리했어요. 근데 CGA다 보니까 허큘러스용 게임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피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금성이 독특해. 최근 모바일 사업부 때까지도 그랬잖아요. 기업 DNA인 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그대로 오는 거. 그때 당시에도 남들이 하는 대로 안 하고요. 뭔가 다르게 해요. 근데 그 다르게 하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 안 나타나고 부정적인 방향만 나타났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성이 PC 시장에서 나름대로 꽃을 피운 첫 번째 제품이 LG 그램이에요. 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끈 적이 없어요. 본격적인 90년대에는 어떤 광고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교육용 PC가 아닌 90년대 초중반의 이제 광고들. 네. 이제 여기서부터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건데요. IBM의 PS5, 그 다음에 맥킨토시 광고, 그 다음에 큐닉스 컴퓨터의 광고, 그 다음에 삼보 드림시스의 이제 본격적인 광고, 그 다음에 현대전자 광고, 그 다음에 뉴텍 컴퓨터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IBM을 퍼스널 컴퓨터로 만납시다. PSOOD 아주 쉬워요. 아주 편해요. PSOO 누구든지 편하게 누구든지 손쉽게 PSOO. IBM PSOO. IBM의 PS5 광고, 이거는 못 봤어요, 저도. 라이브는 못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보고. 이런 광고가 있었다니. 네. 박성원 씨가 춤추는 거 처음 봤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IBM에서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용 PC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교육용 PC 이후에 286, 386, 486 같은 이제 본격적인 PC가 시장에 이제 용산과 이런 데 자리 잡을 때예요. 당연히 IBM이 PS 시리즈를 이때 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PC 광고를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PC 광고를 때린 거라서 보이고요. 근데 이 광고는 메시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춤만 추더라고요. 그냥 춤만 추고 끝나.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컴퓨터 뭐가 좋다는 네. 얘기도 하나도 없고. 근데 확실히 다른 광고와는 좀 차별화되게 그렇죠, 좀 그렇죠. 쉽게 뭔가 접근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보이잖아요. 친근하게 접근하고 싶었나 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맥킨토시 광고. 모델이 박형준 씨. 네네네. 드라마 같은 걸로. 청춘 드라마나 이런 네, 걸로 네.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내 방엔 나를 기다리는 최고의 친구가 있다. 야호! 안녕, 맥. 안녕하세요. 맥킨토시입니다. 아, 그래. 바로 이거야. 키스. 아, 이렇게 하라고? 넌 역시 빨라. 앞서가는 사람들의 컴퓨터. 맥킨토시. 맥킨토시는 내 친구죠. 이 맥킨토시 광고가요. 파워 맥킨토시예요. 광고는 애플이 한 게 아니고 LX 컴퓨터에서 한 거예요. 유통사인가요? 예. 이때 LX 컴퓨터가 말이 많죠. 어떤 게 많았나요? 길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다음 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LX 컴퓨터에 관련해서는. 네. 컴퓨터. 강력하지 않으면 승부할 수 없다. 큐닉스 컴퓨터. 강한 기술력으로
강력한 컴퓨터를 만든다. 큐닉스 컴퓨터. 세 번째는 큐닉스 컴퓨터 광고였고요. 네. 그 큐닉스 컴퓨터 광고를 꼽은 이유가 뭐냐면 중소기업에서 PC 광고를 때린 몇 안 되는 광고 중에 하나라서 중소기업도 이제부터 광고를 시작하긴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제가 꼽았고요. 이게 1994년입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떴다. 컴퓨터가 눈을 떴다. 구매 멀티미디어 3보 드림 시스.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갖출 건 다 갖추고 화성 통신까지. 보면서 전화하고 쓰면서 통신하는 화성 통신 멀티미디어의 새로운 세계. 3보 김시스. 컴퓨터는 3보죠? 요때 삼보는 삼성, LG보다 훨씬 더 컴퓨터 전문 기업의 이미지가 강하던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나름 이제 삼보의 리즈 시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때까지도. 그리고 현대전자의 286 광고. 남은 참 바쁜데 제가 누나, 나 먼저 할게. 급해도 차례를 지켜야지. 아빠도? 현대 슈퍼 286 우리 집 컴퓨터는 러시아어가 따로 없어요. 12.5MHz의 빠른 처리 속도, 고성능 A특급 컴퓨터 현대 슈퍼 286. 한 대면 온 가족이 만족합니다. 현대전자. 이게 286 광고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286 때는 삼성과 LG나 같은 대기업들이 286 광고를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텍 컴퓨터 광고. 컴퓨터? 디자인? 컴퓨터의 신세대? 뉴텍 컴퓨터. 요거는 시기가 조금 늦어요. 1995년이에요. 뉴텍 컴퓨터가 처음으로 이제 광고를 때리던 시절이 요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가 뉴텍 컴퓨터의 리즈 시절이에요. 예. 요 PC 케이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요 이전 제품은 좀 남성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우락부락한 PC였거든요. 네. 그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그걸 사서 그래요. 예. 제가 요 전 버전의 뉴텍 컴퓨터를 샀어요. 네. 펜티엄 755에서 120MHz 1세대 P54C 계열 제품이에요. 요 케이스를 한동안 씁니다. 뉴텍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98년, 99년이 되면 이제 그때 부도가 나요. 네. 뉴텍 컴퓨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는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보실 거는 3보의 체인지업 60일. 3보 컴퓨터 체인지업 탄생. 지금 사시면 2년 후 무료 교환. 드림시스 60일 체인지업. 체인지업. 이 마크를 확인하신 후 컴퓨터를 구입하세요. 드림시스 60일 체인지업. 2년 후에는 더 강해집니다. 요즘은 많이 개그 캐릭터로 많이 넘어가시긴 하셨는데 그게 좀 이제 여기서 좀 보이지 않아요? 조금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그쵸. 이분이. 박찬호 씨가 당시에 광고를 몇 개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최초로 기억해요. 네. 대한민국 PC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에요. 예. 요게 이제 97년이고요. 네. 97년이다 보니까 IMF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삼보 컴퓨터도 이때 유동성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 그 유동성 위기를 단숨에 해결한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신문 광고를 하나 사였는데 삼보 컴퓨터는 지난달 데스크톱 PC 판매 실적이 44,576대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하셨네요. 전체 1위. 와. 예. 한 달에 15,000대 팔다가 예. 45,000대를 판 거예요. 와. 그러면 현금 유동성이 3배가 뛰잖아요. 그렇죠. 300만 원 곱하기 45,000대예요. 와. 그 돈이 한 달 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면 2년 뒤에 컴퓨터를 바꿔주는 거죠. CPU와 메인보드를. 그렇죠. 예. 펜티엄 2, 233, 300 뭐 요 정도 제품일 텐데 교체해주는 제품이 펜티엄 3 500, 600 이렇게 되거든요. 펜티엄 3는 또 인텔 CPU 중에 또 가장 잘 만든 CPU 중에 또 그렇죠, 하나잖아요. 그렇죠.
삼보 드림시스 61을 사신 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 돈 굳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남냐 과연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유동성 문제가 더 급했고 회사가 살아남느냐 흑자부도나느냐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땡겨 쓴 거죠. 네. 2년 뒤를 땡겨 쓰고 2년 뒤에 돈을 땡겨서 쓴 거죠. 그만큼의 돈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 사업으로 삼보가 이익을 보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를 동남아에 팔고 사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익이 요만큼 남지 않을까 했는데 펜티엄 3 쓰고 있는데 펜티엄 2 중고 나오면 그걸 누가 사? 그렇죠. 동남아도 안 사고 회사를 살린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면서 회사가 이제 커지는데 기여한 결정적인 제품이 드림시스 61 체인지요. 그 저도 기여하는데 네. 비슷한 걸 누가 따라해요. 어디서 따라하네? 컴마을. 네. 따라합니다. 교체를 해주는데 미디어 GX예요. 이거 저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주는 게 아니야. 그렇겠네요. 다음은 어떤 핏인가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이분이 나온 현대멀티캡 광고를 한번 보실게요. 안철수입니다. 멀티미디어 PC는 동화상, 음악, 통신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멀티캡 2 TV 덱스 기능에 3차원 입체 영상까지. 멀티미디어 PC 그 활용이 중요합니다. 멀티캡 2 멀티캡 2 확실하죠? 깜짝 놀랐죠? 네. 워낙 유명한 분이고 당시에도 그 특히 이제 PC통신이나 이쪽에서 활동하시던 분들 사이에서는 레전드급 레전드였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광고에 출연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의 현대전자 광고도 그렇고 현대전자의 컴퓨터 광고를 보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 한다는 이미지가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광고 모델이 한번 바뀌어요. 안철수 씨에서 오성식 씨로 바뀝니다. 영어와 컴퓨터는 쉽고 재밌어야 합니다. 복잡한 건 쉽게 3차원으로 재미있게 문장 읽기 기능에 인터넷까지.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현대 멀티캡. 이분이 굿모닝 팝스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굿모닝 팝스 몰라요? 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인데 책도 나와요. 이분이 당시 오성식 씨가 굉장히 유명하셨거든요. 전문가잖아요.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오성식 씨도 마찬가지고 다 전문가 느낌을 주는 광고를 계속 섭외하고 있어요. 네. 1997년 광고예요. 네. 97년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PC 시장의 이제 끝을 향하고 달려갈 때거든요. 네. 한 집 한 PC 정도. 그렇죠. 네. 누구나 사는 제품이에요, 이제부터는. 친근하게 바꾼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